세 번째 핫싸움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윤미향 의원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건데 일단은 노은지 기자, 워낙 기소되고 오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혐의가 도대체 뭐였는지 좀 많은 국민들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어떤 혐의로 재판에 쓴 겁니까? 네, 11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기자들도 예전에 거를 다시 찾아보면서 혐의를 정리할 정도였는데 일단 혐의가 8가지 정도가 됩니다. 혐의로만 따지면 이제 사기와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인데 좀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일단 그 정의기억연대를 운영을 하면서 뭔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을 했다. 그리고 뭐 그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이제 돈을 받아서 일부를 유용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시민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모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대협 산하에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학예사를 두지를 않았었는데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놓고 뭐 국고로 지원을 받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돼서 어제 재판에 11개월 만에 섰습니다. 자, 준사기 혐의도 지금 기소가 됐고 윤미향 의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물 변호사님, 기소가 되고 재판 법원에 서기까지 11개월. 너무 이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닙니까? 누군가 시간을 끈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기소되고 오래 시간이 있어야 재판이 잡히는 겁니까? 형사사건의 경우에 기소되고 바로 공판기일을 잡게 되면 통상 2개월 내에는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예. 다만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게 되면 공판 준비기일만큼 정식 공판 절차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판 준비기일도 통상은 6개월 내에는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입니다. 특히나 증거 신청 채택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아마 11개월을 끌었다는 것은 검찰이 일부 증거 서류가 다른 사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증거 신청 여부, 증거 신청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 재판부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렇군요. 하더라도 11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다고 평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11개월 정도 공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 또 외국서도 옵니다. 다 십시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이라도 윤미향 씨가 같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제가 참 무척 서러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은 떼놈이 받아먹고 이제는 속을 맞춰 쏘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어제 첫 공판에서 검찰 관계자가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도 제기했다라고 한 매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윤 의원이 모금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 수리비, 개인 세금을 납부했고 할머니들의 조의금 보관된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의 자녀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있다라는 내용도 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두 분께 의견 묻겠는데 전재수 의원님, 당에서 공천 주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의정 활동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되게 난처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필 또 오늘 이렇게 다 모였네요. 예, 일단은 윤미향 의원은 지금 민주당 당직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미 이제 탈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윤미향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시민단체들이 이게 모금을 하거나 또는 뭐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뭐 그런 관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이 말하자면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또는 숙련되고 단련된 인력들에 의해 가지고 사무실이 운영되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회계 처리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러한 것에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횡령이 되는지 배임이 되는지 써도 될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이게 제대로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법적 잣대가 이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실제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사법적 잣대로 볼 때는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린 것이죠. 어떻든 이것은 이제 재판이 곧 시작이 되고 특히 이제 정치인 관련 재판이 자꾸만 이제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치인 관련 재판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치 특권이 작용을 해서 재판이 늦어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저 부분 또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소설 홍길동에 보면은 부정축제한 사람들 돈 가지고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논아줘서 우리 홍길동에 대해서 감동하잖아요. 이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웠던 그 할머니들 도와주라고 한 돈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 축제하는 데 사용한 걸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너무나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뭐 이 건을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법원이 이렇게 늦게까지 재판을 질질 끌면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좀 바꿔야 되지.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이신 분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들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미향 의원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1개월 만에 첫 공판이 시작된 만큼 이 법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다 보도해드렸고요.